타는 듯한 여름의 태양이 머리 위에서 도시 전체를 무자비하게 달구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아스팔트 위로는 뜨거운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마치 이 길을 지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불판처럼 보였다. 거리는 온갖 차량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정체를 이루었고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와 건조한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가 뒤섞여 혼란 그 자체였다. 피부를 찌르는 듯한 열기는 길 위의 모든 이들의 눈을 찡그리게 만들었고 얼굴에 와닿는 공기는 따가울 정도였다. 그날 오후의 풍경은 마치 도시 전체가 이글거리는 태양이 분노에 삼켜진 듯 답답하고 무거웠다. 그 아수라장 속을 낡은 스쿠터 한 대가 위태롭게 가로지르고 있었다. 운전자는 갓 학교를 마친 여고생 강윤아였다. 흰색과 남색이 어우러진 교복은 이미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셔츠 깃은 땀과 먼지가 뒤엉켜 목덜미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뒤로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카락은 더위에 흐트러져 몇 가닥이 붉게 상기된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윤아는 조심스럽게 스쿠터의 속도를 유지하며 빽빽한 차량의 흐름을 뚫고 나아가려 애썼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면서도 그녀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 너머로 단단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윤아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서 빨리 지긋지긋한 더위에서 벗어나 집에 도착하고 싶었다. 머릿속에는 이미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들이켜는 상상이 가득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거대한 버스나 트럭 옆을 지날 때마다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강타했다. 높은 건물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좁은 도로는 공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고 한 줄기 시원한 바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오직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그녀를 옥죄는 열기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아직은 연약한 여고생의 몸으로 견디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오후였다. 그럼에도 윤아는 불평을 삼켰다. 매일 오가는 익숙한 길이었고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게 느껴질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스쿠터 핸들을 꽉 쥐고 태양에 타들어가는 듯한 피부의 통증을 애써 무시했다. 이따금 백미러를 힐끗거리며 복잡한 도로 위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인했다. 마음속으로는 그저 이 힘겨운 여정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예비해두곤 한다. 이글거리는 태양의 이면에는 그녀의 평온을 송두리째 빼앗고 용기를 시험할 어두운 그림자가 이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복잡하고 뜨거운 서울의 도로 한복판에서 윤아는 흐트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두 손은 스쿠터 핸들을 굳게 잡고 있었고 두 눈은 차들 사이의 비좁은 틈을 예리하게 살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길가에 거대한 인형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떡 벌어진 어깨와 우람한 체격의 사내였다. 그의 그림자는 열기로 반짝이는 아스팔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거친 손짓으로 윤아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당장 멈추라는 듯 위압적인 신호를 보냈다. 어서 집에 가고 싶었던 윤아는 마지못해 브레이크를 잡았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을 가로막은 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공권력을 사칭하는 듯한 낡고 허름한 제복 차림의 거구의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마동철이었다. 다부진 몸의 가슴은 넓고 팔뚝은 근육으로 울퉁불퉁했다. 얼굴은 각진 턱과 거친 인상으로 가득했고 햇볕에 검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상대를 꿰뚫을 듯 날카로운 눈빛은 누구라도 감히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두꺼운 콧수염은 그의 험악한 인상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가 윤아를 향해 길가에 차를 대라고 소리쳤을 때 그 크고 위협적인 목소리는 마치 도로가 제 것인 양 울려 퍼졌다. 어이, 학생, 멈춰. 길가에 대라고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대부분은 그의 악명을 익히 아는 듯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윤아는 주저하며 스쿠터를 길가에 세웠다.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뜨거운 땀과 뒤섞이며 불쾌한 끈적임을 만들었다. 그녀는 헬멧의 바이저를 살짝 내려 그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얼굴을 가리려 했다. 마동철이 다가왔다. 그의 묵직한 발걸음은 아스팔트를 쿵쿵 울리는 듯했다. 먼지 쌓인 검은 전투화는 그가 밟고 지나온 위협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거칠게 손을 내밀며 운전면허증과 서류를 요구했다. 그의 말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다. 하지만 모든 서류가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동철의 표정은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유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본 뒤 서류를 건성으로 넘겨보았다. 그리고는 맹소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류는 다 있네. 근데 그게 네가 잘못 없다는 뜻은 아니지. 아까 과속하는 거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반박할 수 없는 판결처럼 들렸다.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신은 절대 과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거대한 사내 앞에서 어떤 반박도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뜨거웠던 거리는 순식간에 더욱 살벌하게 느껴졌다. 마치 도시의 모든 공기가 숨을 죽인 채 작은 여고생이 거대한 위협과 마주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듯했다. 마동철은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툭 덮어버렸다. 그는 유나에게 얼굴을 바싹 들이대며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더니 귀에 대고 찌르는 듯한 비난의 말을 뱉어냈다. 아까 제멋대로 차선 바꾸면서 다른 차 칠 뻔했잖아. 그 말은 일방적인 선고와도 같아 유나의 가슴을 떨리게 했다.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대답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버린 듯했다. 자신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눈앞의 거대한 남자의 시선은 어떤 이유로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유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과속 안 했어요. 아저씨, 안전하게 운전했어요. 그 말은 거리의 소음에 묻힐 듯 작게 들렸다. 하지만 마동철은 진정하기는커녕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거대한 몸이 거리를 좁혀오자 유나는 저도 모르게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유나의 얼굴을 향해 날아와 정확히 멈춰섰다. 마치 그녀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낙인 찍으려는 듯했다. 멀리서 몇몇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그저 지켜볼 뿐 아무도 끼어들려 하지 않았다. 마동철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유나의 손에 아직 들려있던 스쿠터 열쇠를 거칠게 낚아챘다. 그의 움직임에 유나의 손가락이 힘없이 풀렸다. 금속 열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며 모든 통제권이 완전히 그의 손으로 넘어갔음을 알렸다. 당장 내려 그의 고함이 그날 오후의 뜨거운 공기를 갈랐다. 유나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스쿠터에서 발을 내렸다. 걸음은 뻣뻣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시끄럽던 거리가 갑자기 소리를 잃은 듯했다. 사람들은 그저 나지막이 속삭일 뿐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 유나는 스쿠터 옆에 선 채 모욕감으로 굳어진 몸을 애써 버티고 있었다. 마동철은 열쇠를 손안에서 흔들며 겁에 질린 여고생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봤다. 그리고 낮지만 압박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일을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내 규칙을 따라야 할 거야. 그 말은 이것이 더 이상 공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더러운 게임임을 분명히 했다. 마동철은 자신의 크고 무거운 몸을 유나의 스쿠터에 기댔다. 마치 그 스쿠터가 이미 자신의 소유물이 된 것처럼 그는 고개를 숙여 유나의 얼굴과 불과 몇 뼘 거리까지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가 풍겨나와 가뜩이나 숨막히는 오후의 공기를 더욱 역겹게 만들었다.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유나의 귓가에 천둥 같은 말을 쏟아냈다. 이 스쿠터 되찾고 싶으면 200만 원 준비해. 당장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압도적이었으며 어떤 협상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은 커졌고 몸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렸다. 200만 원. 평범한 여고생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유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저씨, 전 그냥 학생이에요. 그렇게 큰 돈 없어요. 그녀는 여연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손은 가방끈을 꽉 쥐었다. 그 하찮은 물건에서라도 힘을 얻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마동철의 반응은 귀를 찢을 듯한 거친 웃음소리뿐이었다. 그 웃음은 길고 모욕으로 가득했다. 마치 유나의 예언이 싸구려 농담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건 내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고. 그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돈 못 내면 이 스쿠터 다시 가져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의 눈빛은 그가 진심이며 결코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거리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다. 아까부터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은 이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감히 나서서 도우려 하지 않았다. 마동철의 악명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에게 맞서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자초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뻣뻣하게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엉켜 들끓었다. 자신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짓밟히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마치 포식자 앞에 놓인 무력한 먹잇감이 된 기분이었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더 이상 태양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거구의 남자가 뿜어내는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나도 강렬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유나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이대로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녀는 아직 떨림이 남아있었지만 이전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벌금은 낼 수 없어요. 그 말은 궁지에 몰린 소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작은 불꽃과 같았다. 하지만 그 불꽃은 여전히 저항할 용기가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순간 마동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의 눈은 도전을 받은 맹수처럼 가늘고 날카로워졌다. 미소는 싸늘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주변 공기는 마치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팽팽해졌다. 세상이 숨을 죽이고 그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는 듯했다. 유나의 거절이 단지 마동철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만이 아니라 더 잔혹한 폭력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젖혔음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다. 유나는 두려움이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몸을 꼿꼿이 세웠다. 고개를 들고 마동철이 강요하는 더러운 제안을 거부하며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돈 못 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거절의 말은 거구의 남자에게 따귀처럼 날아갔다. 마동철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며 관자놀이에 핏대가 섰다. 그의 숨소리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을 참는 듯 거칠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마동철에게 아주 작은 저항이라도 하는 것은 늘 재앙으로 끝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부당함에 자신의 존엄성을 내어주느니 차라리 처벌받는 쪽을 택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마동철의 크고 육중한 손이 유나의 뺨을 향해 날아왔다. 작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뜨거운 오후의 공기를 갈랐고 그 소리에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유나의 고개가 옆으로 거세게 꺾였다. 단정히 묶었던 머리가 순식간에 풀어헤쳐졌다. 작고 붓던 입술은 터져 선혈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몸이 휘청이며 쓰러질 뻔했지만 두 다리는 격렬하게 떨면서도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귓가에서는 윙하는 이명이 울렸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눈물 어린 시야 너머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마지막 남은 용기의 불씨를 담고 있었다. 그 한 번의 폭력으로도 성이 차지 않은 듯 마동철은 이제 야수와 같은 얼굴로 다시 다가섰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감에 찬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거친 두 손으로 유나의 교복 깃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힘껏 잡아찢었다.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목격자들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그것은 끔찍한 모욕의 소리였다. 그녀의 청소년기를 상징하던 흰색과 남색의 교복이 대중 앞에서 갈갈이 찢겨나갔다.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몸은 수치심과 고통으로 경직되었다. 눈물이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와 뒤섞여 떨어졌다. 하지만 마동철은 오히려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마치 여고생의 고통이 그에게는 값싼 오락거리에 불과하다는 듯이. 분위기는 더욱 끔찍해졌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저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공포가 그들의 발을 묶었다. 마음속으로는 그 야만적인 행위에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유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연약한 몸, 너덜너덜해진 옷,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얼굴, 마치 굶주린 늑대에게 짓밟힌 어린 양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작은 저항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마동철의 웃음소리는 계속되었다. 그의 웃음은 도시의 건물들 사이로 메아리치며 유나의 몸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그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돈이나 법규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에 취한 한 인간이 휘두르는 폭력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다. 결국 이나의 몸은 힘없이 길바닥에 쓰러졌다. 잔혹한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그제야 침묵하던 시민들 중 몇몇이 더는 참지 못하고 달려왔다. 건장한 남자 몇몇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작은 몸을 부축해 일으켰다. 터진 입술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고 멈추지 않는 눈물과 뒤섞였다. 찢어지고 구겨진 교복은 그녀를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연약해 보이게 만들었다. 시민들은 서둘러 유나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다. 응급실은 갑자기 실려온 상처투성이 여고생 때문에 분주해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치료를 시작했다. 그녀의 멍든 곳을 덮는 붕대 하나하나, 팔에 꽂힌 링거의 액체 한 방울 한 방울이 마동철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사건에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거리에서 골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유나의 이름을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은 유나의 유일한 혈육이자 언니인 강지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소속의 군인으로 혹독한 작전 지역에 익숙한 지수였다. 그녀는 사랑하는 동생이 그토록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웃이 걸어온 전화를 끄는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관자놀이의 혈관이 격렬하게 뛰었다. 지수는 지체하지 않았다. 검은 재킷을 걸치고 전투화를 신은 뒤 억누른 분노로 가득한 채 넓은 보폭으로 병원을 향해 내달렸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지수에게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대형 오토바이를 최고 속도로 몰았지만 길 위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다. 머릿속은 온통 어린 유나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동생이었다. 동생과의 모든 기억이 가슴 속 분노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했다. 대체 어떤 놈이 감히 아직 어린 동생의 몸에 손을 대고 옷을 찢을 수 있단 말인가? 법이 존재한다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백주대낮에 공권력을 사칭한 자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며 단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되갚아주어야 할 모욕이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수는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다. 침대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동생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으며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은 처참했다. 심장이 수천 개의 칼날에 찔린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다가가 유나의 손을 힘껏 잡았다. 동생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축축한 기운에 마음이 무너졌다. 동생의 눈빛 속에서 지수는 고통,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읽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강인함 또한 존재했다. 유나는 희미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 애썼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지수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그 순간 지수는 결심했다. 그녀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동생의 상처는 단순한 가족의 상처가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응징해야 할 상처였다. 치료실 안은 약품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의료기기 소리로 가득했다.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터진 입술에는 마른 핏자국이 선명했고 몸 곳곳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지수는 동생 곁에 앉아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유나가 희미한 목소리로 입을 열자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지수의 심장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그 사람이 내 뺨을 아주 세게 때렸어. 그러고는 내 옷을 찢으면서 웃었어. 유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눈물이 흘러내려 그녀의 고통을 함께 지켜본 하얀 베개를 적셨다. 지수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팔뚝에 핏줄이 섰고 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를 억누르듯 단단히 맞물려 있었다. 그녀는 매 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지만 동생이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유나는 마동철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비웃으며 서 있었는지, 그리고 모두가 어떻게 침묵하며 외면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 말들은 마치 자신이 모욕당한 것처럼 언니로서의 자존심이 대중 앞에서 짓밟힌 것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분노가 이미 모든 연약함을 삼켜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동생의 상태에 대한 깊은 연민,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이었다. 그는 웃었어. 아주 만족스럽게. 내가 마치 자기 장난감인 것처럼
유나의 속삭임이 흐느낌에 끊겼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분노의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특전사 군인의 본능이 깨어났다. 정의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정의는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 순간 경실의 정적 속에서 지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간결하지만 강철 같은 맹세였다. 그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마동철이라는 남자를 찾아내 다시는 고개조차 들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단지 동생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만약 그 자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소녀들을 위해서였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손가락을 힘없이 잡고 있는 유나의 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지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복수의 불길을 지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수의 전투화가 보도를 빠르고 단호한 리듬으로 내리찍었다. 방금 벗은 헬멧은 손에 단단히 쥐어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그녀의 숨결은 거칠었고 가슴은 정점에 달한 감정을 억누르느라 오르내렸다. 마침내 견고한 갈색 벽으로 지어진 웅장한 경찰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어떤 이들에게 이 건물은 법과 정의의 상징일 것이다. 하지만 그날 지수에게 그곳은 마동철이라는 제복 입은 범죄자를 숨기고 있을지 모르는 요새에 불과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앉아있던 몇몇 경찰들이 그녀의 기세에 놀라 벌떡 일어섰다. 지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사무실을 훑었다. 그녀의 다부진 체격, 분노로 가득한 굳은 얼굴, 그리고 군인 특유의 위압적인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찰서의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동철을 찾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서류 더미에 파묻힌 척하는 경찰들 뿐이었다. 몇몇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즉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동철 어디 있습니까? 당장 부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를 뒤흔들 만큼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고 그 침묵은 그들이 마동철을 보호하려 한다는 지수의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지수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마디에서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다. 한 경찰의 책상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당장 데려오란 말입니다. 그녀는 상대를 얼어붙게 할 듯한 눈빛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들의 회피적인 태도는 마동철이 의도적으로 숨겨지고 있다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지수에게 이것은 자신과 동생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 그 자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사무실 중앙에 우뚝 서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가슴을 들썩였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기 직전 경찰서장인 박성진이 나타났다. 살집 있는 몸에 계급장으로 가득한 갈색 제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침착하게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차가워 보였지만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 했다. 진정하십시오, 강 중사. 사건에 대해서는 대강 들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속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등장은 잠시나마 긴장을 완화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오히려 감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성진처럼 높은 직위의 인물이 마동철의 행방을 모를 리 없었다. 지수는 불타는 눈빛으로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모든 요구를 쏟아낼 준비를 했다. 박성진 서장은 육중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땅딸막한 몸은 천천히 움직였고 얼굴은 부하들 앞에서 위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는 듯 진지했다. 지수 앞에 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여군인이 쏟아내는 사건의 전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다. 지수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군인답게 통제력을 잃지는 않았다. 그녀는 동생이 어떻게 대중 앞에서 모욕당하고 폭행당했으며 교복이 잔인하게 찢겼는지를 설명했다. 지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언니의 심장을 꿰뚫는 총알과도 같았다. 박성진은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이따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지수의 말이 끝나자 박성진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합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병원비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족분들이 돈 문제로 신경 쓰실 일은 없도록 제가 보장하지요.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오히려 지수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그녀에게 그 제안은 더 깊은 상처를 덮으려는 사탕발림에 불과했다. 어떻게 동생의 자존심, 가족의 명예, 그리고 짓밟힌 정의가 고작 병원비로 보상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이미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 대한 또 다른 모욕이었다. 지수는 박성진 서장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저는 동정이나 돈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정의를 요구하러 왔습니다. 마동철을 체포해서 그가 저지른 모든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그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터져나왔다. 사무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아까부터 딴청을 부리던 경찰들은 이제 숨을 죽이고 긴장된 얼굴로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봤다. 지수는 계급이나 직위에 겁먹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사실만이 분명했다. 마동철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의 집행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박성진은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숨길 수 없는 망설임이 서려 있었다. 마치 그의 진지한 표정 뒤에는 행동을 막는 거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듯했다.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강 중사. 그는 짧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건조하고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지수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군인적 직감이 즉시 상황을 읽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회피였다. 마동철이라는 인물 뒤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경찰서장마저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지수로 하여금 이 싸움이 단순히 한 명의 불량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지수는 분노로 여전히 붉어진 얼굴로 서장실을 막 나서던 참이었다. 바깥의 뜨거운 공기가 피부를 찔렀지만 그녀의 신경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가슴을 태우는 실망감이었다. 경찰서의 거대한 문을 떠나 단 2걸음 뗐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강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휘청이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딱딱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볼 정도의 큰 소리였다. 등부터 갈비뼈까지 고통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몸을 일으킬 틈도 없이 등 뒤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 사이에서 거대한 마동철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야만적인 분노로 가득했다. 마치 우리에서 막 풀려난 맹수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수의 옷깃을 움켜쥐고 경찰서 마당을 가로질러 거칠게 끌고 갔다. 경찰서 현관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섰다. 몇몇은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지수는 그대로 끌려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 먼지가 뺨과 팔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일이 국가의 법을 상징하는 건물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단 한 명의 경찰도 저지하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마동철은 거대한 몸으로 지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1번, 2번, 3번. 묵직한 주먹이 뺨과 턱에 장렬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선명하게 울렸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시민들은 비명을 참으며 입을 막았다. 지수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폭행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눈꺼풀이 부어올랐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동철은 잠시 멈추고는 모여든 시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다. 똑똑히 들어. 누구든 끼어들려고 하면 이 여자처럼 될 줄 알아. 그 말에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분위기는 살벌하게 변했다. 도와주려던 시민들은 이제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음은 공포에 휩싸였다. 몇몇은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아무도 감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특전사 여군이 경찰서 앞에서 폭행당하는 광경은 마동철을 보호하는 권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와도 같았다. 한편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수는 몸을 움직이려 애썼다. 온몸의 관절이 쑤셔왔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너머로
그녀 안에 불꽃은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그녀는 마동철이 대중 앞에서 보여준 이 폭력이 단순한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수에게 그것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일어나 맞서 싸우게 하는 기폭제였다. 지수는 잠시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계속되는 발길질과 주먹질에 온몸이 고통으로 떨렸다.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시야는 흐릿했으며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에서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생이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혹독한 훈련과 강철 같은 의지로 단련된 대한민국 특전사 군인이었다. 희미했던 그녀의 시선은 이제 바람을 만난 불씨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천천히 그녀는 무릎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온 세상에 도전하듯 고개를 든 채 꼿꼿이 섰다. 지수가 무력하게 쓰러진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던 마동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극적으로 변해 있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반격할 준비를 마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수의 몸이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녀의 오른 주먹이 마동철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마동철은 방금 자신이 때려눕혔던 여자가 그런 힘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놀라 소리를 질렀다. 몇몇은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다. 하지만 지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동철이 균형을 잃은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오직 훈련된 군인만이 구사할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지수는 어깨로 마동철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거대한 몸을 경찰서의 철제 울타리 쪽으로 밀어붙였다. 마동철의 몸이 울타리에 부딪히면서 쾅하는 큰 소리가 났다. 그리고 한 번 더 힘을 주어 밀자 낡은 울타리는 삐걱거리며 무너져 내렸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새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동철의 몸은 산산조각 난 울타리 파편 위에 무력하게 처박혔다. 모여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갑자기 함성이 터져나왔다. 어떤 이들은 감탄하며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대부분은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무적처럼 보였던 거구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꼿꼿이 서 있는 한 여성에게 쓰러진 것이다. 지수는 가슴을 오르내리며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는 마동철에게 날카롭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에게서는 진정한 군인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단순히 동생을 지키는 언니가 아니었다. 그동안 소시민들을 짓눌러온 불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다. 마동철의 몸이 무너진 울타리 위로 처박히자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 함성은 단순한 안도감의 표현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의 폭발이었다. 침묵하던 사람들은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와 그토록 두려워했던 존재가 무력화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 몇몇은 박수를 쳤고 일부는 휘파람을 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을 토해내듯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순간은 마치 오랫동안 그들을 가둬왔던 공포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마동철은 무적이 아니었다. 그도 역시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단순한 사실이 그들을 해방시켰다. 그 소란 속에서 군중을 가르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름한 녹색 티셔츠에 낡은 군복 바지를 입은 마른 체구의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평소 공무원과 마주치면 늘 고개를 숙이던 조용하기로 소문난 주민 김씨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목소리가 용기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다. 나도 저놈한테 당했소. 내 피땀 흘려번 돈을 빼앗고 내 가족을 협박했소. 그런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소. 그의 외침에 군중은 순간 잠잠해졌다가 이내 동의의 함성으로 다시 폭발했다. 김씨의 고백은 마치 마른 지푸라기 더미에 던져진 작은 불씨와 같았다. 그가 목소리를 내자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섰다. 어떤 이는 자신의 가게가 상납금을 강요당했다고 외쳤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 어머니는 울면서 자기 아들이 돈을 뜯기 위해 거짓 혐의를 뒤집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구경꾼들의 모임에서 불만과 증언으로 가득 찬 공개적인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외침은 계속해서 터져나왔고 그동안 제복과 위협으로 감춰져 왔던 마동철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에는 이제 새로운 용기가 피어났다.
그 용기는 지수라는 한 사람이 눈앞에서 맞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자라난 것이었다. 저항의 물결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서 있지 않았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 불의에 맞서는 뜨거운 열기로 경찰서 마당을 에워쌌다. 작은 목소리들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함성이 되었고 오랫동안 침묵했던 소시민들의 반란과도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 함성은 건물들 사이로 울려 퍼지며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도덕적 각성을 알렸다. 땅바닥에서 비틀거리는 마동철은 이제 지수 한 명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쳐낸 시민 전체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동안 억압받아온 소시민들도 부당한 권력에 맞서 일어설 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시민들의 함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수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꼿꼿이 서 있었다. 마동철에 대한 일시적인 승리가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속으로 자문했다. 마동철 같은 남자가 어떻게 경찰서 앞에서 수십 명의 목격자가 보는 가운데 그토록 대담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더 이상한 것은 왜 단 한 명의 경찰도 그를 제지하거나 말리려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모두가 그저 침묵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아는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들처럼 지수는 경찰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마동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지수가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그녀의 귓가에 옆에 서 있던 한 시민의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마치 금지된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차 있었다. 저기요, 조심해요. 마동철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엄청난 백이 있어요. 시민은 그 말을 빠르게 뱉고는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즉시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섰다. 그 간단한 몇 마디가 마동철의 주먹보다 더 강하게 지수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녀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마동철의 거대한 몸을 쳐다보다가 다시 경찰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마동철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수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단호한 결정을 피하며 매매한 약속만 하던 박성진 서장의 태도가 떠올랐다. 경찰들의 차가운 태도, 망설임, 그리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마동철은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일부였다. 그의 지위를 지켜주는 검은 돈의 흐름이 있었고 그가 저지르는 모든 위법과 폭력이 결코 법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었다. 지수의 머릿속에 고위 관리들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마동철 같은 조를 계속 풀어놓음으로써 더 큰 더러운 계임을 보호하려는 자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이 싸움은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이해했다. 제복입은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거대한 권력의 벽이 있었다. 소시민들을 계속 복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치된 부패한 시스템이 있었다. 주변의 시민들의 함성은 도덕적 승리를 의미했지만 지수에게 그것은 그녀가 맞서야 할 긴 전쟁의 첫걸음에 불과했다. 그녀는 앞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이 위험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권력자들의 이익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수는 비틀거리는 마동철의 팔을 잡아 경찰서 안으로 끌고 가려던 참이었다. 그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실제 처벌을 받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경찰서의 거대한 문 뒤에서 다시 나타난 박성진 서장의 모습에 갑자기 멈춰섰다. 살찐 몸과 차가운 얼굴의 그는 지수를 가로막고 굳건히 섰다. 그는 손바닥을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권력의 아우라는 순식간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환호하던 시민들의 모든 시선이 이제 경찰서장에게로 향했다. 박성진은 낮지만 압박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강중사, 이 세상은 선과 악처럼 단순하지 않아. 그의 말은 때 지어 모인 사람들로 가득한 경찰서 마당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면에서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말이었다. 지수의 얼굴이 굳어지고 시선은 배 나온 그 남자를 날카롭게 꿰뚫었다. 그녀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
마동철이 그의 낡은 제복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임을 깨달았다. 지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경찰들의 회피적인 시선, 박성진의 공허한 약속, 그리고 거대한 조직에 대한 시민의 속삭임이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합쳐졌다. 저 경찰서장은 시민의 보호자가 아니라 바로 그 어두운 순환 고리의 일부였다. 시민들의 웅성거림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들 역시 눈앞의 두 인물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직 반쯤 정신이 나간 마동철은 자신을 지켜줄 거대한 힘이 항상 존재할 것이라 확신하는 듯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지수에게 그 광경은 채찍질과도 같았다. 자신이 맞서고 있는 것이 더 이상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부패한 시스템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몸이 피로뿐만 아니라 쌓여가는 분노 때문에 떨렸다. 법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집행하겠습니다.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기에 충분한 목소리였다. 박성진은 그저 예측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 약속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짙은 안개처럼 분위기를 감쌌다.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마주한 적이 마동철이라는 한 남자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밤이 찾아오고 낮 동안 이글거리던 도시는 이제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며 낮의 싸움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아스팔트를 비췄다. 지수는 병원 밖 철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먼지와 핏자국이 묻은 옷을 입은 채였다. 그녀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은 방금 드러난 부패한 조직과 싸울 방법을 찾기 위해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적은 갑자기 재킷 주머니에서 울리는 휴대폰 진동에 의해 깨졌다. 그 진동은 마치 불길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유난히 강렬했다. 굳은 얼굴로 지수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속 까불면 내 동생은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 문장은 감정 없이 차분하게 발음되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지수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휴대폰을 쥔 손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움켜쥐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에 약하게 누워있는 유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인질이 된 것이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는 병원 유리를 쳐다봤다. 그 벽 너머에 무력하게 누워있을 동생을 상상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자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생각을 옥죄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천천히 지수는 이미 어두워진 경찰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너진 울타리 앞땅바닥에는 마동철이 여전히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몇 시간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희미하게 미소 짓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며 지수는 즉시 깨달았다. 마동철은 그저 졸에 불과하다.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힘이 있다. 공권력을 통제하고 법을 침묵시키며 심지어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힘. 거대한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는 누구인가? 박성진은 그저 꼭두각시인가? 아니면 이 더러운 게임을 조종하는 핵심 인물인가? 지수는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다. 시선은 밤의 어둠을 꿰뚫을 듯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 위협이 자신을 물러서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어두운 세력을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할 더 강력한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행보가 훨씬 더 위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야기는 가로등 불빛 아래 굳건히 서 있는 지수의 그림자 위에서 끝을 맺는다. 그녀의 얼굴은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낯선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모든 것은 미결로 남겨졌다. 한 명의 특전사 군인이 최고 권력이 연루된 거대한 어둠의 조직에 도전할 때 과연 어떤 전쟁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거대한 물음표를 남긴 채